오늘 이 영상 안 보고 겉보기에 좋은 뉴스만 믿다가는 올해 농사 다 망칩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된 2026년 1월 고용보고서 보셨습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무려 1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7만 명 수준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폭발한 겁니다. 실업률도 4.3%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이 떨어졌다. 경제가 좋다는 뜻이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미국 증시는 힘을 못 쓰고 비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좋은 게 나쁜 거다라는 해묵은 공포에 또 조용히 휩싸인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주겠네? 3월은 물 건너갔고 6월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회피 심리가 나오고 시장에 공포가 번지는 겁니다. 실제로 월가에선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에서 7월로 미루내만해 하고 있고 국채금리는 여전히 4.1%대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계좌 보시면서 미국 증시 왜 이럴까 도망쳐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13만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4.3%라는 실업률 그 안에 아주 교묘한 통계적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껍데기라는 걸요. 오늘 제가 그 껍데기를 벗겨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자세히 다루지 않을 이 데이터의 이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읽어내면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답이 딱 나옵니다. 자, 13만 명. 이 숫자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13만 명이 어디서 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인 약 12만 4천 명이 교육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산업은 뭐 했다는 겁니까? 대체로 부진했다는 소리입니다. 금융 같은 고임금 서비스업은 오히려 줄었고 정보산업 등도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 높은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정부 보조금이나 고령화로 인해 억지로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난 겁니다. 특히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든 건 최근 급격히 도입된 AI로 인한 해고 영향이 한몫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짜배기는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연간 고용 데이터의 대규모 하향 조정입니다. 전문 용어로 연례 벤치마크 수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노동부가 미안해, 우리가 작년에 발표했던 통계 다시 계산해보니까 좀 틀렸더라 하고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 2025년 월평균 신규 고용이 기존에 발표된 숫자의 3분의 1 수준인 15,00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뉴스 보면서 미국 고용 탄탄하네? 경제 안 망가지네? 싶으셨죠? 그 숫자가 3배로 부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미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미 의회 예상국은 올해 재정적자를 1조 9천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이 돈을 잘 벌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빚을 내서 억지로 떠받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겉보기 숫자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 이제 명확하시죠? 결국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식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는 5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케빈 워시가 새로운 의장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토록 망가진 고용의 속살을 본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지속할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될 겁니다. 즉, 지금 당장의 겉보기에 좋은 지표 때문에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입니다. 경제 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 빨라지나 늦어지나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러시면 1년 내내 멘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지표는 매달 나옵니다. 그때마다 흔들릴 겁니까?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숫자 하나만 보면 속습니다. 13만 명이라는 헤드라인만 보면 고용 좋네 하겠지만 속을 까보면 저임금 섹터 집중이고 작년 데이터는 3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재정 적자까지 쌓이고 있어요. 껍데기와 속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케빈 워시 시대 생존투자법 10분 총정리. 이 영상에서 만약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정리해놨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멈추면 망한다. 2026년 주식은 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이 영상 보시면 금리 시나리오가 딱 잡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금리 인하가 멈추면 주식시장이 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안 내려도 왜 괜찮은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인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놨습니다. 이 두 영상 함께 보시면은 전체 그림이 완성되실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경제 지표에 쫄지 마십시오. 숫자 하나에 흔들리는 사람은 돈을 잃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읽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이미 진짜를 읽기 시작하신 겁니다.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다음에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